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폐업입니다. 폐업한 사업자 98만 6천여 명 중 사업 부진 폐업이 48만 2천여 명입니다. 폐업자 중 절반이 돈을 벌지 못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2022년 사업 부진 폐업자는 40만 6천 명이었는데 1년 새 7만 6천 명이 또 늘었습니다. 이 또한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 기록한 민생 파탄 지표는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노란우산 공제회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도 11만 건을 넘었습니다.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도 2007년 폐업 공제금 제도를 만든 이후에 처음입니다. 윤석열 시대를 사는 자영업자들에게 남은 것은 한숨과 눈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죽음 같은 터널의 끝이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GDP가 뜻밖의 성적을 냈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내수가 살아났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통계청 지표는 너무나 고달픈 국민의 삶을 보여줍니다. 2022년 실질 GDP는 2.6% 성장했지만 소비자 물가는 4.4% 올라서 국민의 실질 구매력은 감소했습니다. 2023년에는 실질 GDP가 1.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소비자 물가는 3.6% 올라서 실질 구매력은 더 떨어졌습니다. 작년 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0.9%가 감소, 민간 소비 여력이 축소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2분기 내수가 다시 부진해지고 성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간 허리띠를 꼭꼭 졸라맸던 국민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비한 때가 올 1분기라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배고픈 국민께 속고대죄해야 할 지표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 파탄 지표를 매번 경신하면서도 부자 감세, 소민 증세에 여념이 없습니다. 소비를 살려 민생에 피를 돌게 해야 한다는 절실한 목소리를 대통령실은 땅바닥에 내팽개칩니다. 프랑스 혁명은 빵 가격 폭등과 민중에게 물리던 소금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와 재정 파탄이라는 상황은 현재와 겹칩니다. 당장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의 끝은 몹시 불행할 것입니다.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자영업자,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분들께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